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대구의 사나이가 강의하러 서울에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 더워, 아이 더워 하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땀 흘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왔을 때 땀 좀 흘리면 땀을 흘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독특한 시각이죠. 비욘디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내부에는 자연 치유력, 내부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현대인들은 그 내부의사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내부의사를 깨워서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호흡과 맨발을 통한 근본적인 통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호흡 리셋의 저자 닥터 베어풋 신효상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원장 상식 신효상 인사드립니다. 서두가 좀 길죠. 상식이라는 뜻은 제가 좋아하는 대구의 맛집 달팽이 식당 사장님이 호로 지어주셨습니다. 상식이란 상스러울 상에 휴식할 때 식, 숨을 쉬는데 상스러운 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상스러운 사람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쉬는 숨이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나 쓰러져서 숨을 못 쉴 때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을 불어넣어서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듯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시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어디 가나 숨맥입니다. 숨. 호흡은 하도 지겹도록 들어서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호흡, 병원에서도 호흡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그냥 쉬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숨도 쉬어지고 걸음도 걸을 수 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제대로 숨 쉬는 법이나 제대로 걷는 법, 제대로 씹어서 먹는 법은 사실 거의 가르쳐 주는 데가 없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격 급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24시간 입을 막고 코로만 숨을 쉬면 우리 몸은 병원을 덜 가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당뇨병이든 만성병이든 그 치료를 그만두고 숨만 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하고 있는 치료를 다 하시지만 제가 가르쳐준 본연의 숨을 쉬면, 즉 코로만 숨을 쉬면 나머지 치료 효과가 가속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약속합시다. 입을 24시간 닫고 있읍시다. 입은 밥 먹고 말할 때만 사용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호흡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동대구역에 갔더니 이런 무선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충전이 100% 다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핸드폰이 오래되면 다른 거 다 쓸 수 있어도 배터리가 오래 안 갑니다. 저는 구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못 넘깁니다. 우리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당장 탈이 나는 걸 알면 당장 고치겠죠. 하지만 호흡은 20년,
30년 지나가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면 헌 배터리라도 충분하게 제대로 사용 설명서를 읽고 쓴다면 좀 오래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의 비율을 합니다. 100%, 120% 오래 쓸 수 있도록 배터리를 닳지 않는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이 코로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으로 숨 쉬는 게 나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급과 일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백업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숨과 급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갔습니다. 산에 갔는데 멧돼지를 만났어요. 그럼 갑자기 소름이 돋죠. 갑자기 손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숨은 빨라지고 심장은 쿵덩쿵덩 빨리 뛰어지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생존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응급 상황에서는 투쟁과 도피, 싸움의 상태가 되는 이런 검투사의 모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응급 상황입니다.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입을 벌리고 응급시에 하는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내 몸을 다 불사릅니다. 살기 위해서 혈액은 도망가는 데 집중을 합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근육이 움직여야지만 혈액순환이 됩니다. 근육에만 피가 가면 내장으로는 피가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장이든 다른 데든 피의 순환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응급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헉헉대고 숨도 차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시간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시간에 끝내고 나면 아이고 살았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숨도 고릅니다. 숨을 찾고 안도의 숨을 쉬면 심장도 천천히 뛰고 온몸이 노곤해집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살았습니다. 대구 말로 등 뜨시고 배불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허기도 지고 잠도 오고 그렇게 되면 손에 땀 나던 것도 없어지면서 근육이 긴장이 풀리겠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제는 회복기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심장 보고 빨리 뛰어라 한다고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우리의 머리는 심장도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몸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숨을 참는 방법입니다. 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입을 벌리면 우리는 당연히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는 투쟁의 반응, 구부리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두꺼운 기록철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참고했는 책에는 팻폴더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트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예전에 종이 차트를 쓰던 시절에는 이 두꺼운 차트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서가 뭔가 하면 차트가 두꺼워졌다는 말은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로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흉부외과 의사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도 이런 용어가 생소하고 논문에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숨을 잘못 쉬는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몰라서 손이 저리면 우선 제일 먼저 저리면 찾아가는 과가 대부분은 신경과입니다. 신경과에 가면 손이 저리니까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닐까 검사를 합니다. MRI도 목 MRI도 찍고 또 심전도 EMG라고 해서 근전도 검사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손만 저린 게 아니고 속도 좀 안 좋다 그러고 좀 어지럽다고도 하고 이상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위장이 안 좋으면 또 소화기내과에 가보겠죠. 소화기내과에 가면 또 내시경 검사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장 자체는 튼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지럽고 또 눈도 또 침침하고 이러면 또 안과에도 가죠. 모든 과를 다 전전해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은 모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과에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보시죠.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숨 때문에 숨을 가쁘게 과하게 쉬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연세가 한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 실신해서 들어옵니다. 사실 요즘은 어린애도 실신을 많이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갖은 검사를 다 해도 정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환자들이 호흡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여자분이 와서 쓰러져가 오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여쭤봅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뭐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막 하더니 갑자기 어지러워 하더니 119 불러서 실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했는가 하면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피검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 측정을 해놓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호흡을 하면 산소가 빨리 들어올 것 같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산화탄소는 폐가스가 아니고 나쁜 가스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적절한 중요한 기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버릴 것이 거의 하나도 없고 콧구멍이 2개인 이유, 눈이 2개인 이유, 나름대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뱉어서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가 빠지면 알칼리증으로 바뀝니다. 알칼리증이 뭔가 하면 우리 몸은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작용을 해야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성은 이 산성이나 알칼리로 치우치지 말고 중성에서만 우리 몸이 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알칼리로 변하면 이 알칼리가 되면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우리가 병이 아니고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1번이 한방이든 현대의학에서는 1번이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숨을 가쁘게 쉬었다고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위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니 당연하게 위장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장은 죄가 없습니다. 소변으로 칼슘과 마그네슘도 빠져나갑니다. 현대인들은 지금도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보는 건 정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무게가 목에 걸립니다. 그러면 목도 아프고 근골격계도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제를 처방받죠. 근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제제도 먹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호흡을 통해서 마그네슘도 빠져나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호흡이 이처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남들도 그렇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나쁘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호흡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평상시는 단 한순간도 입으로 숨을 쉬어서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굳이 나쁜 영향을 주는데 할 필요는 없겠죠. 이 도피의 여러 가지 영향은 우리는 악순환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공황장애와 같은 감정이 폭주가 일어납니다. 폭주가 일어나면 거기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더 나쁜 반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숨을 참는 연습, 숨을 참으려면 건강하게 올바르게 숨을 쉬려면 입을 닫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의 주제는 침묵은 금이다. 입을 닫아야 한다. 입을 닫는 게 아니라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많은 질문들도 올려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우선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이제 전문인데 어쩌다가 호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통증에 대한 답을 찾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취과 의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에 있어서는 1번입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심장이 정지되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파랑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 응급 환자 떴습니다 라면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우려의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호 비슷하게 우리가 파랑새 하면 심폐소생술을 제일 잘하는 과들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저희 과의 자랑이 아니고 저희들은 마취라는 것은 제일 먼저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기도 확보가 1번인데 이렇게 벌려서 해서 이렇게 튜브를 넣죠. 그래서 기관내 삽관이라는 숨을 쉬고 숨이 올라가는지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과이고, 두 번째는 마취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숨이 잘 쉬는지 어떤지 모든 감시장치가 있습니다. 감시장치는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 삐삐삐삐 하는데 마취과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환자를 왜냐하면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숨도 자기가 못 쉬고 자율신경도 떨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럼 마취과 의사가 가서 숨도 쉬게 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도 떨어뜨리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리가 삐삐삐삐삐삐, 맥박을 손으로 짚으면 이게 혈압이 100이네 150이네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혹독한 수련을 받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환자들이 잘 낫지 않는데 잘 관찰해 보니까 우리는 수술장에서 환자들이 숨을 제대로 오르면 이 가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대보는데 어느 순간 환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대면을 해보는데 잘 낫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죽기 직전에
하는 호흡입니다. 우리 몸은 1살 때부터 보통 응얼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부터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1살 이전에 배를 볼록하게 해서 아주 평화롭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호흡이 제대로 된 호흡인데 어느 순간인가 어린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어느 순간에 입으로 숨을 쉽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는 가는 길이 멉니다. 저항이 2배나 걸립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심폐소생술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길이 짧습니다. 숨쉬기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틀에 박힌 생존과 번식이라는 놈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새로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지 생존과 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어봤습니다. 안 죽습니다. 생존과 관계가 없고 안전합니다. 근데 숨쉬기가 코로 숨쉬는 것보다는 편합니다. 차가 막혀있는 길하고 뻥 뚫린 길하고 다르겠죠. 한번 그 길을 맛보면 다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를 보다가 안전하네 이러면 우리의 DNA는 뇌구조는 안전하면 이게 편한 거야. 직립보행하던 그 당시 언제 일어나서 쫓기지 못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눕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숨을 쉬면 우리 몸이 망개지고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4번도 많다고 하는데 하루에 14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과 번식에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하는 놀이가 눈 감고 한쪽 다리 들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테스트하는 게 한쪽 다리 들기와 쪼그리 앉기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다리를 들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걷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중력 때문에 더 눌립니다. 모든 동작은 걷기의 응용입니다. 앞뒤와 회전 2가지 동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맨발로 진료하고 맨발로 걷고 맨발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발을 보면 오른 발바닥 발가락이 공중이 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큼 발가락을 지면에 대고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발가락이 지면에 다 닿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신발을 보면 신발 앞이 약간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진을 찍을 때라든가 발바닥을 땅에 닿으면 발가락은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같이 오랫동안 했는 사람도 눈을 감으면 아직까지 저런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얼마나 버텨서 20초 이상을 못 버티는 분들이 뇌졸중의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익숙해지면 환자들한테 한쪽 다리를 들고 버텨보고 반대쪽 다리를 들고 버텨서 같아져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눈을 감고 안전한 곳에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옆에 벽에 손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무작정 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조금씩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숨은 하루에 2만 번이나 쉬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하면 이 횡격막, 가로막이라는 큰 근육은 센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가 팔이 이렇게 좀 높은지 낮은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아차립니다. 손바닥같이 중요한 기관에는 저희들 생리학 시간에 실습을 합니다. 압정 2개를 갖고 이렇게 누르면 요거 몇 개? 2개, 2개, 2개 알아차립니다. 배에 2개 가까이 가도 1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센서가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중요한 기간에는 센서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횡격막은 센서를 거의 안 심어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루 2만 번이나 숨을 쉬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위치가 여기 찌그러져 있고 저 있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가로막의 움직임 때문에 혼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냥 숨을 쉬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과 같이 숨을 잘못 쉬면 도리가 없죠. 제대로 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합니다.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렇게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덩이가 꺼집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오로지 호흡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발로 진료를 하더라도 맨발은 정말 쉽습니다. 양말 벗고 신발 벗고 그냥 다니면 됩니다. 조심하면 되고. 호흡은 환자분 보고 호흡하세요. 배로 숨 쉬어보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앞에만 오니까 잘 안 되네. 혼자는 잘 되는데 이내 무너집니다. 호흡은. 그래서 호흡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개집니다. 자세 또한 가장 바른 자세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을 쉴 수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튜브 채널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 환경하에 살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환경은 여기서 이렇게 사과를 하나 떨어뜨리면 수박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큰 수박 5kg에서 6kg 되는 게 중력 선상에서 똑바로 있으면 일을 덜 합니다. 그런데 숙이면 5kg, 12kg, 18kg, 22kg, 27kg 숙여서 봅니다. 숙여서.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구부러져 있다가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점점 구부러졌는 것을 펴면서 좀 어려운 용어로 항중력근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펴면서 하늘을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뇌가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거꾸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의자부터 찾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명심해야 합니다. 구부러져 있으면 반대쪽에 있는 항중력근이 작용을 하지 못하면 산화되어 가고 노화되어 가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신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보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목도 앞으로 당겨지고 숙여지고 등도 굽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깨는 쭈그러듭니다. 어깨가 쭈그러들면 여기에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짧아져 있으면 그 속성을 유지합니다. 짧아집니다. 노화 때문에 폐 실질 자체도 굳습니다. 우리는 아기 때 피부를 보면 말랑말랑하죠. 숨을 잘 쉬려고 그러면 결국은 잘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야 하는 거죠. 풍선이 다 짜부러들고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쭈그러들어서 흉곽도 쭈그러듭니다. 안에 있는 풍선도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감기라도 걸리면 연세 드신 분들 기침 조금씩 하시죠. 하다가 나중에 이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침을 많이 하면 이제 가슴이 아프고 결립니다. 숨을 더 못 쉽니다. 그러다가 입원합니다. 잘못하면 폐렴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등이 구부러지고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전근, 항중력근을 펼 수 있도록 하늘을 보도록 앉아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중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몸은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20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은 섰으면 앉았다가 움직임을 바꿔야 합니다. 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코로 들어와야지만 시베리아 벌판이든 설악산의 그 혹독한 추위에 있는 온도가 순식간에 가온 가습을 합니다. 그래서 36.5도라는 온도에서만 면역력, 적군을 물리치는 군대와 같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군대들이 일을 못합니다.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습도가 없는 것이 그대로 날아옵니다. 숨을 코로만 쉬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 숨을 운동을 하거나 뭘 하면 코로 숨을 쉬고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라고 합니다. 입으로 내쉬는 거는 호흡을 제대로 하기에는 코로 내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겨울에 기미설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히말라야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그 히말라야 산맥 올라갈 때 엄청난 양의 생수통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빨리 숨을 내쉬어서 우리 몸의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릴 때는 일시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저는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제주도 푸른밤님 스트레스 받을 때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는데 반대로 호흡을 조절하면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억지로 웃는 것과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것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상부 흉식호흡이라고 해서 숨이 얕아지니까 숨을 빨리 쉬게 됩니다. 과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아까 도표에 있었지만 보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빨리 쉬는 게 우리 몸에 산소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냈는데 이 산소라는 택배를 집 앞에만 가득 갖다 놨습니다. 근데 들어갈 열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계속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되겠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산소가 없어서 허덕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숨만 참으면 됩니다. 숨을 참으면 과호흡이 안 되겠죠. 과호흡이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조금 쌓여갑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 중추로 악순환의 고리를 가던 교감신경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숨 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답이 되셨나요? 호흡을 조절하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최대한 천천히 날숨을 길게 해서 정성껏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기를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우리는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 명심합시다. 공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은 백만장자입니다. 다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공기의 75%는 나갑니다. 쓸데없는 공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지만, 살상무기이지만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자동차에 공회전을 하면 문제가 되듯이 활성산소가 나와서 우리 몸을 또 똑같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입을 벌리고 달려가는 응급 상황인 경우도 우리 몸의 산소는 들어왔는 게 다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25%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뱉는 숨의 산소가 25%에서 75%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실신을 주소로 내원해서 대학병원에 전원해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과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 이제 실신하는 환자들 좀 보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도 갑자기 실신을 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동료 의사도 갑자기 뭐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MRI 찍고 응급실 가도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애기들은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기질적인 문제가 아주 큰 문제 아니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대표적인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저께 저하고 상담했는 친구인데 엄마가 걱정스럽게 왔어요. 대구에는 유명한 갓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빌려 잘 가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었죠. 거기에서 엄마와 딸이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엄마가 보기에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씩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누구나 하면 똑같습니다. 숨 때문이네. 여자들은 좀 불리합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는 생리 주기에 맞춰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호흡을 좀 빨리 하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분들 호흡이 좀 빠릅니다.
친화성이 좋아서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길거리 가다 보면 전화 통화하는 분도 많고 또 사교성이 좋아서 잘 웃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트리오처럼 호흡이 가빠지고 입으로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는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두꺼운 차트 증후군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응급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초응급이 발생을 하니까 숨을 가쁘게 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관은 수축하고 머리로 가는, 눈으로 가는, 귀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면 어지럽고 눈이 까매지고 실신을 하겠죠.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 발가락 검사를 해보면 발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깨알 같은 통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맨발에 대한 책이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혈관이라는 것은 근육이 힘이 있어야지만 짜줬다가 풀어졌다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손등에는 혈관이 표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힘줄로 이루어졌고 손바닥은 혈관이 잘 안 보이죠. 근육 안에 있습니다. 목으로 머리가 좋아지려 그러면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른이든 애든 머리에 오른쪽 왼쪽 버티는 힘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봅니다. 버티는 힘이 양쪽 갖고 딱딱해야지만 근육이 버티니까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 머리 쪽으로 혈류가 좋아집니다. 손은 수축할 수 없으니까 표제에 갖다 놨는 겁니다.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수축이 아니고 타자치고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환자들 보고 머리에 밀면서 발가락에 힘을 팍 주라 그러면 힘이 딱 생깁니다. 발가락의 힘과 우리의 몸의 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엄지발가락 앞에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머리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떨어집니다. 과호흡도 있고 요즘 애들은 움직임이 떨어지고 꽉 조이는 신발, 너무 편한 신발 때문에 발가락에 힘이 없어져서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는 우리 어린애들은 숨과 발의 힘만 찾아줘도 앞으로의 많은 병들이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원장님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면역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숨을 천천히 쉴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수가 조절이 됩니다. 얼굴 형태는 입으로 숨을 쉬면 흔히 말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앞뒤로 옆으로 자라야 할 기도의 공간이 아래 위로 자랍니다. 다크서클도 생기고 치열도 부정교합이 생기고 턱은 뒤로 빠집니다.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뒤로 빠지면 숨 쉬면 코도 골기 시작합니다. 코를 골다가 수면 무호흡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만병통치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찰나의 메신저 일산화질소입니다. 비아그라가 히트를 쳤던 비아그라가 이 일산화질소를 활성화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일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기억력을 좋게 하는,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수초에 불과합니다. 만들어지는 건 어디일까요? 이제 아시겠죠? 입에서는 1도 안 만들어집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를 통한 점막, 그 다음에 우리가 축농증이 생기면 보인다고 하는 부비강, 부비동이라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들어 마시면 이 만들어졌는 일산화질소가 코를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지만 우상과 같은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돔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지만 깊숙하게 폐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입으로 쉬면 상부 흉식 호흡이 돼서 가쁘고 아래쪽까지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아래까지 왜 내려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는 중력의 영향이면 위에 많을까요? 아래에 많을까요? 결국은 우리 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혈류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병통치약 찰나의 메신저인 일산화탄소가 코로 폐의 하부까지 충분하게 내려가면 전신으로 혈액순환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스스로 낫게끔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혈관에서 만들어지면 혈관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근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동을 주는 것. 진동을 주면 또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해서는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저강도 운동, 단순하게 걷기만 하는 경우도 생성되는 것이 적습니다. 중강도 운동, 제가 강조하는 적당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나눌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운동, 저는 걷다 뛰다 한다고 해서 걷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강도 운동이 일산화질소의 생성량이 제일 많고 활성산소의 피해도 제일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운동은 천천히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못 알려져 있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국민체조라는 것을 국민학교였죠. 저는 초등학교라고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숨쉬기 운동하면 이렇게 가슴을 펴니다. 근데 가슴을 펴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걸 펴는 거는 이 흉곽의 스트레칭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마라톤을 하든 스프린터든 달리기 열심히 하고 뛰어오면 어떻게 숨을 쉬던가요? 여기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90도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배로 깊게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은 심호흡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차렷 자세를 하면 우리는 가슴을 이렇게 듭니다. 가슴을 들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 돔의 형태는 우리가 진공 펌프가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압이 세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 돔의 높이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하고 낮은 데서 내려갔다 올라갔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에 공이나 이런 데 바람을 넣어보면 우리 옛날에 펌프가 있었죠. 깊게 넣었다가 깊게 빼야지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전된 자세. 구부리면 디스크가 너무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얘기했지만 펴는 자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허리에도 이렇게 뭔가를 자꾸 받칩니다. 컴퓨터를 작업을 할 때도 앞으로 다가가면서 가슴이 이렇게 제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자, 배를 등에 붙였다가 폈다가 볼록 홀쭉 볼록 홀쭉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들리면 이걸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들리면 이렇게 되어 있던 돔이 이렇게 펴집니다. 펴지면 낙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던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고무줄이 오래돼서 굳으면 늘어납니다. 그 죽은 탱글탱글해서 생고무처럼 있어야 됩니다. 고무가 삭아서 오래 변성이 되면 수축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현대인들이 호흡력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비뼈가 들려서입니다. 또 인체의 신비는 오른쪽 팔을 들면 왼쪽에 있는 척추기립근이 도와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 치료할 때 엎드려서 보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100%는 아니고 왼쪽 척추기립근이 볼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뒤에 있는 근육이 또 뒤에서 굳습니다. 콘크리트처럼. 숨을 들어마시면 뒤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한쪽이 들립니다. 숨의 역량, 오른손잡이 한쪽 방향으로 쓰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한쪽 갈비뼈가 들리며 그쪽에 횡격막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횡격막과 골반제 근육이 평행이 되는 자세를 우리는 중립위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입으로 숨을 쉬면 털이 옵니다. 과호흡을 하게 되고 호흡이 얕아지게 되면 상부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누구나 거의 하고 있는 나쁜 호흡의 전형입니다. 이제는 이런 호흡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을 닫지 못하면 입을 막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상부 흉식 호흡,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지 진짜 배로 호흡을 하는지, 자, 이 그림과 같이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아무런 잘 쉬어지는 분들은 정상입니다. 숨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 분들은 비정상입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를 좀 더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입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이 있을 때는 입을 닫으면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 잘 때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피드백을. 권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입에 테이프를 붙여서 감기에 덜 걸리고 코가 편해지고 하면 아기들이 알아서 찾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흐뭇합니다. 고마워. 실질적인 팁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호흡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뇌 혈관계 질환, 심장도 요즘 많이 안 좋아져 있죠.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무실 때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다가 궁극적으로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면 더더욱 혈관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분일수록 테이프 붙이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뿌리 깊게 나는 심장이 안 좋은데 저거 붙이면 죽을 거야. 안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양 끝쪽을 말아서 살짝만이라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입을 닫고 코로만 숨 쉬었을 때의 이득과 내가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것들과의 단점과 비교하면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숨을 쉬다 보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붙이고 가까이 붙여서 이게 내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쉬면 저절로 떨어지는구나. 정상이구나. 그래도 계속 붙이면 나중에 가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해야 될 방법입니다.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도 치아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을 닫고 치아가 닿아 있어도 혓바닥이 아래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력, 무거워서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거를 혀의 중립위치라고 얘기하는데 혀는 항상 자, 다 같이 우리 침 삼키는 포즈를 해볼까요? 침을 삼키면 은 하는 위치에 갑니다. 은. 입천장 위로 압력을 주면 구강구조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입천장이 혀에 의해서 지그시 밀어지겠죠. 그러면 U자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래쪽에 가면 공간이 좁아지고 V자 형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말상 아래 위로 성장을 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침이 안 나와서 고생을 하십니다. 평소에 이 침 삼키는 연습, 꼭 침을 삼키지 않더라도 혓바닥으로 위로 올리는 연습만 하더라도 구강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아, 이, 우, 배 체조입니다. 우리는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을 쓰지 않아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서 입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으면 잘 때 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아, 이, 우, 배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입천장에 혀를 갖다 붙이는 연습. 물론 목이 거북목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입천장을 붙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립 위치는 귀가 어깨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천장에 붙여서 항상 눈 뜨고 있을 때는 입을 입천장 쪽으로 압력을 주면서 밀고 24시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호흡은 깨진다는 사실을 습관이 돼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때는 입에 테이프를 붙여서 우리 몸의 내부 의사를 깨우면 됩니다. 이 그림은 가로막이 아래로 이동을 하면 위에 있는 폐가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숨을 내쉬면 쭉 짜주면 배에 있는 근육과 가슴에 있는 것들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로막 호흡입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보조근 사용을 하면 숨을 쉴 때마다 여기가 도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나 환자를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가족들은 여기가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고치고 싶다면 전화를 할 때 거울을 보시면 돼요. 거울을 보고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 때 어떤 근육이 가장 먼저 활성화가 될까요? 팔 근육? 가로막? 우리는 이 코아라는 안정화 근육이 있습니다. 왜 마취통증 의사, 통증을 하는 정관 의사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가 하면 가로막 사이로 체관을 튼튼하게 하는 요 방향근과 장요근, 대요근이라는 근육이 척추를 앞뒤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쭈그러들어 있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 때도 실험을 해보니까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역도 선수 장미란이 흡 하듯이 가로막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20ms 초 이후에 팔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가로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서 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평소 혈압이 다소 낮은 편이고 병적이지는 않아요. 자세 변화 시 특히 설 때 어지러움증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 궁금합니다. 뭐 따로 호흡법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 숨 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자율신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가락 힘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학생, 우리 중고등학생들 실신 얘기도 했을 때 어른들이 자율신경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오면 일어날 때 애들도 똑같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고 종아리 힘을 줘서 일어날 때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일어나서 밑에 있는 혈액이 머리 쪽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발가락에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손가락 중에서도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혈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야 됩니다. 빨리.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을 자극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뭔가가 조금 응급조치를 하시려면 왼쪽 손가락을 자극을 하는 방법을 양쪽을 자극해서 약간 교감신경의 긴장도를 높인 상태에서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평소에는 천천히 하는 가로막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저도 무의식으로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잘 때도요. 잘 때도 입 다물며 입 다물고 자면 좋은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아침에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나는 잘 입을 다물고 자네 하면서 테이프를 안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합니다. 단지 아침에 일어날 때만 닫아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의 좋은 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저는 항상 테이프가 붙어 있어도 항상 붙이고 잡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진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자꾸 몸이 삐끄덕 되는지 몰라 병원을 전전했는데 그런 게 두꺼운 기록철 증후군 같네요. 병명을 알고 싶어 여러 과를 전전하면서 내시경, 초음파, 건강검진을 여러 번 해도 원인을 잘 몰라 역류성 식도염 약만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그 세월이 3, 4년은 되었네요. 참 답답했어요. 호흡부터 바로 잡으면 좋아질까요? 그럼 바로 잡겠습니다. 뭐 답은 안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또한 호흡을 통해서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첫 토론에서 입만 다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은 입을 다무는 조건만이 되어 있을 때 코로 숨쉬는 건강한 태초의 호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혹시 이 강의를 들었는 시청자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이면 복음이 될 올바른 숨을 쉬는 전도사가 되어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